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면접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응시자는 면접관이 무엇을 물어볼까 항상 노심초사하게 되지요. 한 젊은이가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중 면접관이 자네 취미가 뭔가? 독서입니다.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사는 방 한 칸을 제가 읽은 책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뭐? 책으로 도배를 했다고? 방 한 칸 도배하는데 책이 몇 권이나 드나? 300권입니다. 도배를 다 하고 방을 둘러보니 인물 사진이 5개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 그 인물들은 유명한 사람을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있겠죠. 뭐라고 말하든 면접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젊은이는 면접 시간을 마이 스토리로 이끌어가서 무난히 합격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영국의 석학으로 꼽히는 일라이자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최근 학교 수업에서 실리콘밸리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만도 한국계 직원이 500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한 빅테크 직원은 회사에서도 채용 시 한국계 비중을 고려한다며 한국인들이 워낙 똑똑해서 안 뽑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한국 학생들은 항상 똑똑하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인들이 뛰어난 이유가 궁금해서 오랜 시간 한국인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시아의 환경이라는 수업을 통해 한국인의 특출난 이유를 다음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젓가락 사용. 한국인의 젓가락 사용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콩 하나를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섬세합니다. 손가락의 운동은 뇌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는 이 젓가락의 사용으로 어릴 적부터 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섬세한 젓가락 조종 기술이 바탕이 되었는지 한국의 의사들은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을 개발한 미국의 의사보다 더 잘 조종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글과 문자 생활. 한국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인 한글과 표의 문자인 한자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 2나라뿐입니다. 한국어의 숫자 1부터 10까지 숫자의 발음은 영어와 달리 1, 2, 3, 4, 5, 6, 7, 8, 9, 10 한 단어로 되어 있어 암산하기 좋은 발음입니다. 반면 영어는 5, 6, 7, 8, 9 이 2자리 이상의 글자죠. 이러한 특징으로 숫자에도 강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이라는 점. 세계에서 머리 좋은 2대 민족으로 분류된 몽골, 투르크 계통과 게르만 계통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인간 생활의 변화와 적응을 강요하죠.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능이 개발되고 확대됩니다.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환경은 국민의 지능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네 번째, 근친혼의 금기. 동물의 근친교배 또는 가까운 이족 간의 결혼이 유전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법 이전에 한국 민족은 관습적으로 근친결혼을 예로부터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근친혼이 금기시되는 한국 사람이 인종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일라이자 교수의 수업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를 타고 세계 네티즌들에게 소개되자 많은 공감을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든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즐겨 외웠던 인도시성 타고르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났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성경의 빌립보서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위와 사랑에 빠진 청년이 거위와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어 꾀를 냈습니다. 청년은 바지 안에 거위를 넣고 들어가서 영화를 볼 때 바지 지퍼를 열고 거위의 목만 꺼내놓는 방법을 쓰기로 했죠. 둘이 한참 신나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깜짝 놀라 할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 옆에 앉은 청년이 바지 지퍼를 열고 그것을 꺼냈어. 할아버지는 미친놈,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할아버지 말대로 청년 쪽을 외면하고 영화를 보다가 할머니가 다시 여보, 저 청년이 글쎄 나무 일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저 청년의 물건이 자꾸 내 팝콘을 먹어서. 이 에피소드는 깊은 밤, 깊은 곳에 등 수십 편의 소설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시드니 셀던의 데뷔작 벌거벗은 얼굴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내가 즐겨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기쁨의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